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의 시발점이 된 문제의 텔레그램 문자를 본 현역 의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에 김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를 봤다는 익명의 제보자 A 의원이 바로 이준석 자신이라는 것인데요. 자, 다만 공천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 개입이 아닌 조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큰 논란이 될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제 얼굴에 침 뱉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왜 항상 정치를 이따위로 하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5선 중진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면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해로 출마지를 옮긴 김 의원은 컷오프로 공천 배제됐고, 이에 분개한 김 의원이 텔레그램 문자를 22대 현역인 A 의원에게 보여줬고, 이 문자를 현역인 B 의원도 봤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는 A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했습니다. 영부인의 총선 공천 개입이라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김영선 전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펄쩍 뛰었고, 대통령실은 김영선 의원은 김해갑 공천에서 컷오프돼 경선 기회도 갖지 못했는데, 그런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했다라며 거짓 보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짜뉴스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요. 뉴스토마토 측은 추석 연휴 직후인 20일쯤 관련 문자 캡처본 등 지난 5일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뉴스토마토에서 언급한 A 의원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컷오프로 공천 배제돼 분개한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을 보여줘서 봤다는 A 의원이 이준석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준석은 문자를 봤다는 몇십 명의 견해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한다라며 개입이 아닌 조언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몇십 명 정도가 봤다고 하니 텔레그램 문자의 존재는 있는 듯 보여지고, 또 뉴스토마토가 그 캡처본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하니 진위 여부는 가려봐야 하겠지만 뭔가 있긴 있는 듯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준석의 견해였습니다. 조만간 뉴스토마토가 관련 문자 캡처본과 자신들의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 공개, 그리고 또 다른 의혹도 제기한다고 하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준석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만약 실제 그런 문자가 존재하고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자신에게 그런 문자를 보여줬다는 게 맞다고 칩시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익명의 제보자인 것처럼 언론사에 흘려 이를 보도하게 만드는 저 치졸한 행태는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자신에게 그런 문자를 보여줬다라는 건 둘이 얼마나 친분이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보안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걸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고, 이준석 자신이 볼 때도 공천 개입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왜 이걸 언론에 흘렸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준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중에 녹취 논란이 있었지요.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원희룡 당시 대선 경선 후보와의 녹취록 공방이 있었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도 2분가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캠프의 총괄 부실장이었던 신지호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 탄핵을 언급해 논란이 되자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둘의 통화 사실이 알려진 뒤에 사과를 했냐 그런 여부를 놓고 양쪽의 공방이 이어졌고, 자, 이후 인터넷상에 녹취 파일이 퍼지게 된 것인데요. 당시 이준석은 유출됐다는 녹취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작성하고 유출된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녹취록은 아니고 정리만 한 적이 있다라면서 통화 내용을 실무자가 정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느냐? 실제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과 통화는 물론 문자도 주고받기 꺼려진다는 하소연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준석과 이 문제로 마찰을 빚은 원희룡 후보는 대화도 녹음되는데 문자는 당연히 활용되지 않겠냐라며 불신을 노골적으로 나타냈고, 당시 윤석열 캠프 쪽도 자, 앞으로 어떻게 믿고 통화를 하겠느냐, 믿고 대화할 상대가 아니니 녹음돼서 공개되더라도 괜찮은 말만 하지 않겠느냐, 물밑 협상이나 허심탄회한 대화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가장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제밖에 다른 대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녹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녹취 파일이 직접적으로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것은 그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협상의 연속인 현실 정치에선 속 터놓고 대화는 물밑 접촉이 때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매우 빈번합니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가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공개적으로는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밤에는 비공개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수시로 통화를 하는 건 상호 신뢰를 쌓아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준석의 행태처럼 녹음이 공개될까 두려워 대화하기 어려운 정치 파트너라는 불신이 쌓이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렇게나 큰 교훈을 얻었다면 지금쯤이면 좀 철이 들고 좀 진중한 정치를 할 때도 됐건만, 또 어디서 보고 들은 그런 어떤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익명의 제보로 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이준석의 끝은 어디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